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포는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때 세포 분열기가 있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분열기를 아들을 내보내는 그 엄마로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나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세포는 분열을 해야 될까요? 꼭 분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막을 통해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에 물질을 교환을 하죠. 지금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어요. 여기가 2cm라고 한다면 부피는 얼마가 되죠?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니까 8이 되죠. 그러면은 넓이는 겉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육면체니까 6개를 하게 되면 2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세포가 더 커졌어요. 더 커져서 어떻게 되었냐면 3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피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27이 되죠. 그리고 겉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6을 해서 9 곱하기 6이니까 54가 돼요. 그래서 지금 넓어졌을 때 얘는 이만큼 변하고 얘는 이만큼 변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냐면은 겉넓이보다는 부피의 변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부피의 변화가 많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어떤 생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작으니까 세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체세포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 생식세포는 정자와 난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 외의 세포는 다 체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체세포 분열인데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면적이 넓어져서 부피당 면적이 넓어지니까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물질의 교환이 용이해지게 되죠. 그래서 세포가 커지고 또 크는 몸이 자라는데 이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두 개의 딸 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이고요. 바로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도 느리고 생장하고 또 상처 부위를 재생하고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체세포 분열은 핵 분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을 분열을 하게 되죠. 먼저 간기의 S기에서 DNA가 복제된 거를 봤죠. 그래서 먼저 복제가 된 다음에 G2기를 거쳐서 전기에 도달하게 되면 G2기에 만들어 놓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은 방추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색체가 관찰이 되죠. 그리고 인이 사라지게 돼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DNA와 RNA가 많이 모여진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염색체로 묶이다 보니까 인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핵막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양쪽에 중심립이 있는데요. 이 중심립이 복제가 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얀 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방추사죠. 그래서 방추사가 이제는 염색체의 동원체에 가서 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핵막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자, 중기에는 염색체가 중앙 적도면에 이렇게 쭉 나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색체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나온 방추사가 붙는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하나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염색 분체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동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기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는데요. 후기는 방추사가 짧아져요. 이쪽에도 자꾸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이렇게 줄이 당겨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동원체 사이가 분리가 되면서 염색 분체들끼리 분리가 돼요. 여기 옆에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염색을 해놨더니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기에는 다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고 핵막가인이 나타나고 이렇게 세포질 분열을 시작하게 되죠. 세포질 분열은 말기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데, 동물은 이렇게 양쪽으로 함입하면서 두 개로 나눠지고요. 식물은 중간에 세포판을 형성하면서 세포질이 분리가 돼서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을 보면은 간기에는 DNA를 복제하고 세포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고, 이때는 염색체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기에 염색사가 응축되고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인이 사라지고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이 사라졌죠. 중기에는 적도면에 배열되고 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붙고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면서 짧다라고 얘기했어요. 후기에는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양쪽 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말기에는 다시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리고 핵막과 인이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체세포 분열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선생님 책상이 나타났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핵상이 2N은 4인 그림이죠. 지금 얘네들이 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죠. 그죠? 염색 분체가 복제를 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된 거를 우리가 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기는 사실은 아직 핵막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때 사실은 간기 때는 이런 염색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냥 보이라고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가 되면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까 방추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방추사가 동원체에 연결이 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는 중심립이 있게 돼요. 자, 이때가 바로 후기, 중기. 자, 그러면 이때는 후기는 어떻게 되죠? 딸려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게 돼요.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잡고 하다 보니 많이 떨리고 있죠? 여기는 후기가 돼요. 그럼 말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겠죠. 아직 세포질 분열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핵막이 다시 나타났죠. 그쵸? 그래서 처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그림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말기예요. 말기가 된 다음에는 이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돼요.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동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입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똑 떨어지면은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안에 그린 거는 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식물 세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포판이 형성돼서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잘 봤나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